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련특강 고전산문 2강 작자미상의 용소와 며느리 바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전산문 1강 우리 동명신화 기억나시죠? 그죠? 앞에서 했던 거. 그 주몽신화, 동명신화라고 하기도 하고 주몽신화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 주몽신화가 신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2강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설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이 소설을 시작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설화의 특징부터 좀 정리를 좀 하고 여기는 이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빈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지문 앞부분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1번 문제 뒤쪽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아래쪽에 거기 이제 빈 공간이 있으니까요. 자, 1번 갑니다. 자, 여기는 이 작품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설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화라고 하는데 이 설화는 다 구비문학,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구비문학처럼 돼 있는 것들을 다 설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종류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모두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지금 1강에 나왔던 주몽신화는 신화고 2강에 나오는 용소와 며느리 바위는 전설입니다. 민담은 그냥 옛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이야기. 왜 전래동화 같은 거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어릴 적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이제 보통 시 공간적인 배경이 얘는 주로 태초 시작하던 시점이나 아니면 매우 신성한 곳이 주로 나와요. 그에 비해서 전설은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시공간, 구체적인 시공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무슨 몽금보 타령이 그 장현읍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시공간이 있겠지. 그 다음에 민담은 그런 구체적인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어느 날, 어디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물들을 보면 주로 신화는 영웅적인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신들을 다루는 것에 비해서 전설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민담은 평범한 인물도 나오고요. 심지어 평범한 인물뿐만이 아니라 온갖 짐승이라든가 동물 같은 그런 사물들도 나와요. 인물로. 이렇게 사물이 의인화돼서 나오기도 한다. 그 다음에 신화는 보면 여기는 증거물, 이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물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신화는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증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이란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신화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 국가, 민족 이런 정도야. 그런데 전설은 매우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아있다. 이 명소와 며느리 바위는 거기 보면 우물이 있고 며느리처럼 생긴 바위, 여자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그냥 그걸 가지고 만든 거니까. 하지만 민담은 따로 증거물이 없어요.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전승되는 전승의 범위를 보면 여기는 신화는 보통 민족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얘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여기는 민담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데렐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여기는 신화는 매우 신성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얘는 진짜임을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성이 있고 얘는 흥미를 주거나 교훈을 주는 흥미성, 교훈성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냐 하면 수능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기 같은 걸 던져주고 이렇게도 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을 좀 타겟팅해서 지금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용소는 자 여기서 용소라는 것은 이제 그 우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요거는 설화 중에서 전설에 해당하니까 구체적인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이게 구체적인 증거물이에요.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에서도
장현읍에서 그 서도민으로 유명한 몽금보 타령이 있는 데거든. 자, 이 장현읍에서도 몽금보 타령이 있는 그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요거는 일종의 서술자 개입이 되겠는데, 요런 서술자 개입은 여기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뭐하고 있냐면 여기는 구체적인 장소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는 이것이 구비전승되고 있음을, 구비전승의 흔적이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용서와 며느리 바위는 가장 큰 특징이 이 청자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채록, 이게 이제 채록이라 그래. 직접 쓰는 채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 그 몽금보 가는 길 옆에 바로 그 길 옆에. 자, 여기서 보면, 요런 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여기서 있잖아, 왜? 바로 길 옆에,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군말이라 그래, 군말.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데, 요것도, 여기서 지금 해주는 이야기를 직접 기록한 흔적이 되겠어. 자, 그러면서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자,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이렇게 얘기했어. 옛날 옛적 얘기지. 자,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런 거 다 또 마찬가지로 서술자 개입이죠. 그래서 이번엔 이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이런 거야. 옛날에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자,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어. 이건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서 그 영감이 수천서 가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 짓고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되어서, 자,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사람 도무지 도와주질 않고 돈만 모으던, 자,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그 장제첨지의 인색한 성격 알 수 있고, 요것이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벌을 받게 된 이유예요. 자, 그런 아주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되지 않은 그런 영감이었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최 주질 않고, 또 대개 중들이 그 시조하러 와도 도무지 주질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자, 여기서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냐면 산의 이름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여기서 이 도승은 결국 심판자입니다. 심판해주는 심판자야.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희 중놈들이란 것은 불롱불사하고 댕기면서 얻어먹고 다니는데, 자, 여기서 너희 중놈들이란 불롱불사,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만 먹고 다닌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스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부정적 의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그중이 이제 가지 않고 설랑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되게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자, 지금은 되게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서술자 개입인데, 이런 서술자 개입은 아까 전에 왜 산의 이름을 유래 설명하는 것처럼 청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청자의 이해를 도와요. 돕습니다. 돕습니다. 당연히 내용과는 무관하죠. 내용과는 무관해요. 그걸로 두엄덤에서 쇠똥을 파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 줄 건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서는 바랑에다 쇠똥을 넣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바랑에다가 쇠똥을 넣었어. 이게 결국에 이것이
이것이 벌을 받게 된 계기가 되겠죠. 계기입니다. 그래도 그 중은 조금 더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그저 남이 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쇠똥을 거머쥐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에 배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그 장제 첨지의 며느리가 자 여기는 며느리는 자 여기서 이제 장제 첨지는 부정적인 인물이라면 여기는 며느리는 선인이야 선한 사람.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중 보고서는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역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쌀 씻던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난 그 바랑에 넣어줬단 말이야. 와, 근데 그 바랑에 지금 똥 넣어놨는데 그 똥에다가 쌀 이거 못 먹겠는데? 야, 똥 넣은 데다가 왜 또 쌀을 넣어? 근데 또 쌀 넣었어. 이거 약간 엿먹으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중에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장이 내릴 거니까 당신 말대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 빨리 도망치라고. 자,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불타산으로 도망치라라고 하면서 지금 뭐냐면 이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권선징악적 성격이 있죠. 이해됐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에대어 급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명지 도토마리, 그 다음에 개, 요거를 부르는데 이건 결국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거 지금 이건 뭐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결국에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 대상들을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에 자기의 자손, 이건 자기의 재산, 이것도 자기의 재산이지. 기르던 가축이니까. 이해됐죠? 이걸 가지고 불타산을 향해서 다른 며칠 가는데 어린애를 얻고 명지 도루마리고 개를 불러가지고 그 불타산을 향해 얼마쯤 가는데 자, 또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간다 그러는데 또 여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반복 표현하고 있어요. 반복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구어체죠.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르면서 내성변경을 하더란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먼저라는 것은 시간상 앞에 있었던 일이야. 당신 가다가 뒤에서 아무 소리가 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기 모티프라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자,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 이 며느리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고? 금기를 어겼죠. 그러면 금기를 어긴 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간의 삶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금기를 어겼어. 왜냐하면 자기 집 쪽으로 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화색이 되었어. 결국에 금기를 어긴 결과는 화석이 되었어요. 이해가 됐죠?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걔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불타산 아래에 얼마 내려다보면 그 비슷한 행의 며느리가 화석이 된 게라는 바위가 있는데 자, 이 바위가 있어. 이 바위는 있지만 구체적 증거물이야. 두 가지가 있어. 역시 사람 모양하고 머리에 인 것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 화석을 아직도 있단 말이야. 한데 그때 이 벼락을 치면서 그 장제철미에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거기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큰 소가 됐단 말이야. 한데 그 소가 얼마만큼 넓으냐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 넓은데 이게 뭐야? 아, 이게 결국에 지금 이 이야기를 구현하고 있는 장소를 비교했어요. 이거 그만쯤 되는 요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나온지 물 나온 소리하고 꿍꿍꿍꿍꿍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지금도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져오서 몇만석이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나 되는 그 평야에 논의 물이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되는데, 자 결국에 그래서 그걸 논의 물을 이 소에서 나는 걸 되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 약간 신비롭죠. 이걸 신이한 특성이라고 해. 이런 신이한 특성을 가지는데 결국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 않던 장제첨지가 처벌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 그래서 명지시를 몇 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하고, 요게 이 소설의 결말이 됩니다. 자, 내용은 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작품을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특정 대상과 지명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건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중간에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현장감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소설은, 여기는 얘는 전설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글의 사실성을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동일한 말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말을 반복하거나 쓸데없는 군말을 반복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 사용하는 것은 구어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기역과 미음과 관련지어 설화의 구현과 체록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정답 4번이지. 왜냐하면 청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 리을과 같이 요약한 게 아니야. 리을은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서 썼어. 이해됐죠?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쓴 것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순서가 약간 얽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아 맞다,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선의 담화 구조를 해석할 때 이렇게 된다는데, 자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과성은 서술의 담화 구조가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과 증거물의 소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이라고 해서,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전설을 통해 장지천내 그 집이란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집은 이걸 통해서 용소라는 게 생성 과정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장제첨진의 여기는 이 그 집은 사실은 증거물이라기보다는, 이게 증거물이라고 보기 힘들지. 이건 증거물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요거는 허구적 공간이 되겠고, 증거물은 용소예요, 용소. 이 말 자체가 틀렸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장제천녀의 그 집은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라고 만들어 놓은 집이지, 실제로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증거물이라 할 수 없어. 증거물은 용소예요, 용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며느리가 화석이 된 게라고 하는 밥인데 요거 정답 2번입니다. 금기를 지키지 못해 이상적 세계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 했는데,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본질은 결국 삶에 대한 미련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이상적 한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금기는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용서와 며느리 며느리 바인 이것을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